네, 안녕하세요. 슈터팬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주식 내부자 거래로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혐의는 20년 2월 3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에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급 임원 다수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특히 ESG 경영 원칙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특정 공급 계약을 전후로 한 내부자 거래 혐의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극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인 만큼 적극적인 공급 계약이 중요한데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도 있고, 이러한 사태는 K배터리 밸류체인 신뢰도에 흠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일봉입니다. 72일 동안 무려 42%나 하락했고, 원래 오늘 33만 6천원 정도에서 하락이 멈췄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29만 4,700원이 다음 지지선, 그 밑으로는 24만 4,600원, 그 다음은 21만 7천원 정도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롬 일봉이고 두어 달 동안 마이너스 60%나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비엠 역시 오늘 72,500원 정도에서 하락이 멈췄어야 되는데 강한 하락으로 한 번에 6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59,000원, 그 다음은 47,000원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 일봉입니다. 5달 동안 무려 마이너스 80%나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HN은 46,600원에서 마지막 대응, 그 이상은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부터 시작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이파크 붕괴, 셀트리온 분식회계 감리, 위메이드 이믹스 매도, 신라젠 상장 폐지, 카카오 경영진 사퇴,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효성 TNC 울산 공장 화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혐의까지. 한국 시장에서 좀 열심히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주가가 저평가 받는 기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기업의 주가가 OECD 선진국 기준 40%, 신흥국 기준 33% 평가절하 당하며 박스피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것인데요. 하늘 색깔이 미국 평균 PER, PBR 수치이며 녹색이 세계 평균, 갈색이 한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엄청난 괴리감을 형성하고 있죠. 그만큼 평가 절하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일 큰 요인은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경영 투명성 부분입니다. 한국은 IMF를 겪고 나서 기업들의 회계 기준을 개정, 사회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도입, 분식회계 척결 등 많은 제도 등을 개선했지만 외국 평가기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업 지배 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한국 재벌들의 경영 문화로 지목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재벌들은 기업은 주주들의 소유라는 자본주의적 인식이 부족하고 재벌 가문의 개인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도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재벌 본인들의 이익 위주로 위해 회사를 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 자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역시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라고 평가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배당 플러스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무려 최대 6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죠. 그렇다 보니 가업 상속을 하려는 대주주들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가 오히려 낮아지기를 바라고 배당 성향을 낮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한국의 배당 수준은 세계 평균으로 봐도 최저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액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익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미국 기업들은 연순이익의 97%, 40% 배당, 57%는 바이백, 전 세계 평균은 연순 수익의 73%를 소액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작 17%만 지급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자산 운용도 낮은 수익률에 기여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자산 밸런스를 보면 재투자를 하거나 분배되지 않는 현금이나 놀고 있는 자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조차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을 두고 경쟁성이 떨어지는 국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을 주로 하고 있기에 저배당이거나 배당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즉 배당은 기업 전략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주의 배당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과 주주 양쪽 모두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문화는 대중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지금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보는 투기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 국가 시장보다 한국 주식시장이 특성상 투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배당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낮아서 대부분 이익을 보려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주식 및 금융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훨씬 선호하죠.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조차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주식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누구나 보유해야 하는 필수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IRA 같은 은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매년 1인당 $6,000를 소득에서 세금으로 면제해주고 해당 은퇴 계좌에서 실행되는 모든 금융거래, 주식 시세 차익, 배당금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정규 직원들한테 401K 를 제공하도록 해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절세 목적으로라도 연봉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고 미국인의 가계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입니다. 이는 한국 가계자산의 지나친 부동산 편중화를 낳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산층 대부분 자산이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아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아파트들에 묶여있는 것도 국가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및 경기민감주 위주의 시총 구성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주식시장 시총 상위 기업 중 상당수가 제조업 그리고 경기민감주에 해당하는데 제조업 및 경기민감주는 경기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됩니다.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개선이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일석이조로 이루는 방법은 기업 경영 문화 개선, 배당 성향 증가, 주식시장 규제 완화, 은퇴계좌 세금 혜택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개인들의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요인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대한민국이 속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 정치 상황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위험 변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과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또한 실제로 달라지고 개선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 경제적 부분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마찰 없이 지내야 되며 관계를 호전시키면서 우방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고급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경영 투명성, 지역 기배구조 개선, 그리고 소액주주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상승하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인위적으로 한국 주식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디 2월 달에는 조금 개선되어 한국 증시의 반등, 회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